여러분, 삼성전자가 충격을 받는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 필수 인력 수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30만 3,943명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30만 3,943명이라는 숫자가 지금의 어느 정도냐? 지금은요 17만 6,509명이 2021년 기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는요 적어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10만 명이. 야,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 아닐까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뭐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2020년에 3,663만 명이었던 것이 2025년에 가면 3,544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요 3,343만 명이 될 거라는 것이 현재 예견입니다. 10년 새에 32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에 1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출산율도 쭉쭉 떨어져서 작년 기준 세계 최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이에요.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0.78이 아니라 이게 0.7 초반대 0.7 초반대까지 떨어지거나 0.6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 않지만 0.7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 와중에 반도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량이 계속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게 봅니다. 시장은요 결국 말입니다. 일감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과연 일손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일손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도 어려워지고요. 반도체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자동차도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동차도. 당장 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예상하는 것은 2024년 내년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부족 인력이 1771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9년에 가면요 22,726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라는 심장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라는 심장도 지금 생각보다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2014년에 지금 종사자가 20만 명이었던 것이 2022년 현재입니다. 9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 2등을 다투는 수주량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조선 쪽의 어떤 분위기는요. 이대로면 전 세계 1등은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조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이 지금 잘못하면 이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느려질 수. 근데 문제는요.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나
조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조업 전체의 위기라는 겁니다. 제조업 전체. 현재까지 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2019년까지 2019년 하반기 2019년 말입니다. 적어도 제조업체의 부족 인력이 58,521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계산해 보면 13만 1,984명입니다. 와, 작년 아니죠. 그죠? 진짜 작년 아니죠. 13만 1,984명이 지금 현재 제조업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문제 없을까요? 삼성전자가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현대자동차가 충격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고 조선업체들도 마찬가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현실이 돼갈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진보든 보수든 나라라는 어떤 중추 어떤 개념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출산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은요. 바로 말입니다. 바로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정부가 진보 정부가 되든 그 정부가 보수 정부가 됐든 나라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쏟아부은 돈이 200조 300조 이야기합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제대로 개선 못 시키면 대한민국이 서해로 침몰하든 동해로 침몰하든 남해로 침몰하든 침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 대안까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가 하나일 때, 둘일 때, 셋일 때, 넷일 때 세금을 얼마나 감면해 주는지 이거 반드시 정부가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단순하게 명예직으로 거기에 세우지 말고요. 지금 이 위기 때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든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 저는 잡았으면 진짜 좋겠습니다.